네, 안녕하세요. 저대학 양호소입니다. 오늘 4월 20일 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5시 15분 접어들겠습니다. 자, 오늘이 뭐 역사적인 날이죠. 자, 드디어 종합지수. 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 1월 25일 날 당시 기록했던 3,208포인트를 갱신하는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현재 보고 계신 차트에서 그것이 표시되고 있습니다. 수평선 그어진 그 지점이 종합치 3,208포인트인데요. 그것을 살짝 넘어서는 그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서 3,220포인트까지 올라왔다는 것인데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내지 여건 등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 수준이 아니고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상도 되고요. 또 기대도 된다는 것이죠. 물론 시총 상위주 1위부터 4위까지 삼성전자 는 아직도 답답합니다. SK 하이닉스는 조금 낮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시원치 않고요. 네이버, LG화학 등이 좀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자, 이들 종목도 다음 달 초, 즉 5월 3일 날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전후해서 자, 외국인들의 스탠스 및 또 프로그램 매매와 관련된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그들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수순이 좀 만들어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 했을 때는 자, 종합지수는 예상보다 더 많이 올라갈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종합지수 4천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그것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나올 소지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종합지수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4,000포인트까지 올라가는 상황에 나온다 했을 때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그 시장을 끌고 간다, 견인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삼성전자가 조만간에 지금 현재 8만 원대에 있습니다만은 10만 원대가 되고 좀 조금 더 있으면은 뭐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또 그 이상 올라가고 결국 2023년 정도까지는 20만 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 그러한 예상과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다는 건 일단은 10만 원이 관건이 되겠죠. 자, 그런 수준이 나온다 하는 그러한 관점인데요. 자, 그것과 관련된 보다 체계적인 판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종합지수 4,000포인트가 어떤 논리로 가능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알고 있어야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그와 연관된 뚝심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또 종목에 대한 불안감이나 그런 것 등을 다 깨끗하게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또 그와 관련된 주제인데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8만 원대 갇혀 있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답답한 종목 중에 하나죠. 하지만 조만간에 최소한 10만 원까지 간다. 10만 전자라고 할 수 있는 그 가격대까지 이제 간다는 건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빠르면 6월 달, 늦어도 9월 달, 보편적으로 6, 7월 달 정도면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와 관련된 모종의 아주 중요한 수급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간단하게 우리 종목을 차트를 보면서 스크린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네이버는 같은 입장이고요. LG화학은 머리를 들고 있죠. 혹시 안 갖고 계신 분들, 물량 적으신 분들 매수할 기회가 되고 또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비중을 줄였거나 전혀 안 갖고 계시거나 또는 현재 그 전부터 비중이 낮아서 매수할 기회를 엿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지금쯤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차도 비슷한 입장이고요.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쫓아가면서 매수하기가 좀 부담됩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2선 종목들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일단은 현재 LG전자가 나쁘지 않죠. LG전자는 약간 공격적인 그런 결심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올라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 큰 부담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리고 SKC는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눌림목 저점이면 아주 좋다는 것이죠. 그 SKC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14만 원 전후면 아주 좋은 그런 가격대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도 유상증자와 관련된 신규 물량 부담을 조금씩 소화를 좀 해내가는 것 같죠. 현재 5일선 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5일선 선상에서, 즉 5만 원대 이하면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 종목 간단하게 스크린을 좀 해봤고요. 자, 순서를 밟아서 이슈부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암호화폐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글로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조금씩은 규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데 일단 미국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 다운됐죠.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도 좀 그렇고요. 또 규제 분위기도 또한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코인 광풍이 불었죠. 어마어마한 광풍입니다. 말도 안 되는 광풍. 여기에 뭐 수만 가지 부작용까지 생기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사실은 작년도 비트코인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금년 1, 3월 달에 비트코인 거래 대금 규모가 작년 전체 1년 동안 총 거래한 거래 대금의 무려 4배나 된다는 거죠. 월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16배, 16배로 거래 금액이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코스피 거래 금액보다 더 크다고 하죠.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는 주체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없죠. 따라서 시세는 투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분위기 따라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현재 정상적인 펀더멘털을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매한다는 것은 투자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매매고 그러다 보면 투기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구도에 있으니 당연히 위험 상품입니다. 우리는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이 광풍처럼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로 비화되기 전 관계 당국에서 정부에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칼을 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겠습니다. 기본부터 완전히 뿌리를 제거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부작용을 이제 막아주는 정도의 그런 규제나 단속을 좀 하고 있는 것은 증시 입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와 관련된 위험이 제거됨에 따라서 현재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요. 상당히 탄탄한 상승 기반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주제죠. 자,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건데요. 증권가에서 증권사들이 내놓고 있는 2021년도 일반적인 예상 범위는 3,300 내지 3,500 정도라는 건데, 근데 여기를 너무 신봉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사례는 작년입니다. 작년 초 내지 재작년 말 2020년도 당시 종합지수 예상 범위는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변수가 있긴 있어도 어쨌든 그 범위를 1850 내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그 시각은 2400 내지 2500 정도 최대 그 정도까지 볼 수 있다. 코로나가 발발된 그 이후에도 그런 정도밖에 보지 못했고 오히려 더 종합지수 뭐 1500 이하로 떨어진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12월 말 그 결과는 2,800포인트로 일반적인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증시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아주 드물지 않게 충분히 있고 또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증권사에서 예측한 것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여건 등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정황상 또 여건상 저는 또는 우리는 종합주에서 4,000포인트 정도까지는 넉넉히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금년에 4천이고 내년에 5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 2023년도, 2025년도 가면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그림을 좀 그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 너무 머니까 일단 종합적으로 4,000포인트까지만 보자는 건데요. 다섯 가지 아주 중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특히 4차 산업 중심이 되는 반도체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또 2차 전지도 있고요. 또 알게 모르게 또 클라우드나 또 SNS나 또는 AI나 또는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산업 경쟁력이 4대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물론 그와 관련된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형편없이 그 낮은 수준에 있으나 과거에 비해서 또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나 일본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알게 모르게 그 부분 많이 증진돼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측면. 두 번째, 산업 경쟁력을 말씀드렸고요. 또 주요 기업들 올해 하루만 본다 하더라도 또 중국 뭐 현재 경기 회복도 워낙 가파르고 해서 금년 상장사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최소한 40% 많게는 50% 정도 급증을 한다는 건데 여기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년도 좋아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실적 기반이 상당히 좋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배경이고요. 자,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환경은 저금리, 저성장이라는 구조, 이건 고착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정책 환경 측면에서 계속 유동성을 확대하는 확장책이 상당히 굳건하게 유지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소지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풍부한 유동성과 그리고 멀티플, 적정 PER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전에 설명드렸죠. 그래서 그 전에는 PER이 10배, 20배 그 정도에 한정시켜 기준을 세웠지만 지금은 30배, 50배를 적용해도 된다는 거.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현재 2021년도 실질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는 PER이 거의 120배가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 있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추천한 이유는 바로 이런 환경이 작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가계자산 구성의 변화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전 세계적으로도 풍부한 유동성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환경인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가계 구성이 사실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히 강남권 부자들이 현재 있는 부동산 아파트를 팔고 증시로 또는 다른 투자 대상으로 현재 그 구성을 바꾸고 있는 그런 그 보도가 그런 그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봐도 알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도 현재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 1월 4일부터 1월 1일부터 바로 오늘까지 개인들이 코스피에서 무려 86조 원을 순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 2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 개월수를 따지면 15개월 동안이죠. 15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그런 매수세. 양 시장을 합하면 일반 개인들이 무려 100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이거 말이죠. 작년 초만 하더라도 가령 일반 개인들이 현재 100조 정도를 순매수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아마 미친놈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런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반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건데 이게 단타성 매수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중 상당 부분은 그런 가계 자산의 구성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 부동산에 쏠려 있던 자금의 상당 부분, 또 부동자금이라고 하죠. 부동자금화되고 부동자금의 상당 부분이 증시로 몰려 들어오고 있는 현재 이른바 그레이트 머니 무브라고 하는 그런 현상과 더불어 그 이전에 일단 가계 자산 구성 자체가 부동산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는 이른바 체질 변경인데요. 구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같은 기간 동안, 즉 작년 1월 달부터 금년까지 오늘까지 약 30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13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이 중 상당 부분이 국내 주식으로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매도한 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증시가 나쁘다, 한국 경제나 또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나빠서 매도한 것은 전혀 아니죠. 단기적으로 특히 공매도와 관련 여러 가지 수급적 조건 때문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매도를 한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 물량 등은 돌아갈 소지가 상당히 높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또 크게 개선이 됩니다. 바로 이런 5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종합지수는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 3,500, 600 정도가 아니라 4,000 또는 4,000 이상도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삼성전자도 10만 원 정도가 아니라 12만 원, 뭐 13만 원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개연성보다는 가능성, 아직까지는 가능성으로 봐야 되겠네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태다 하는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은 그런 정도, 종합지수 4천과 관련된 내용은 그런 정도 보시도록 하고요. 자, 시장을 이제 점검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시장 점검할 때 수급부터 미국 국채 10년물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1.5990%입니다. 그 전날 대비 2.6 베이스 포인트 올라왔다는 건데 조금씩 올라오네요. 약간 신경 쓰입니다. 다시 1.6% 근처로까지 좀 올라와 있는 이 모습은 다소간 좀 부담이 되고요. DXY 달러 인덱스가 91 정도 수준, 아까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낮아졌어요. 불과 1개월 전에는 93 정도 있었던 건데 91까지 이 정도면 거의 연중 최저치 수준 그 근방으로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상당히 현재 그 환율이 안정돼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이 1112원.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차트.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최근의 모습인데요. 음봉이 나오면서 상당히 고점 대비로도 많이 내려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고 그것은 국내 시장에, 금융시장에 달러가 들어온다. 즉 현재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국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자금이 들어온다. 이런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환율은 상당히 의미 있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WTI 가격은 꾸준하고요. 자, 오늘 주변 증시를 보면 약간 변수로 작용되는 게 일단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니케이 지수인데요. 니케이 지수가 지금 584포인트 거의 2% 가깝게 급락을 한 게 눈에 띕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거는 긴급 사태 선포를 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비상대책인가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경직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 견조하고요. 그래서 우리 주변 증시는 어차피 나스닥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스닥 지수가 선물 지수가 나쁘지 않은 것 등으로 봤을 때 또 현재 미국 증시를 위협할 만한 그런 악재가 그렇게 별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썸머 랠리를 향해서 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모양새 내지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잠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자,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모처럼 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외국인 순매수했고요. 기관 순매수.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 전체를 본다면 그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러나 금융투자를 한정시켜서 보면 금융투자 매수가 눈에 띕니다. 금융투자는 눈치 빠르게 순발력 있게 민첩하게 대응을 하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을 때 나오는 그들의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인도 3천억 넘게, 금융투자 3천억 넘게 순매수 들어왔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까지 대규모 순매도했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죠. 비차익도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2,300억 정도, 아주 많은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수를 견인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는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의 왼쪽 하단에 프로그램 매매 동향을 막대 그래프 그림이 나오죠. 오늘은 비교적 길다란 빨간 막대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나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도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5월 3일 이후에 그것이 기대됩니다만은 그 전이라도 그것을 먼저 행하는 선매수세가 유입될 소지도 있고 해서 연속해서 비차익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약간의 기대까지도 가능은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확실치 않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한 개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은 베이시스인데요. 전 종가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40인데 상당히 마이너스 쪽으로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만, 끝에 가서 현재 쭉 보고 계신 화면 오른쪽 상단에 선벌지수의 틱 차트가 나오는데 끝에 가서 많이 밀린 것을 볼 수 있는 데다가 시간 외에서 또 많이 밀린 게 있죠. 요거는 약간 번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장중 평균으로 봤을 때 0.5 정도 수준이 있거든요. 마이너스 0.5. 그 정도 많이 좁혀진 겁니다. 근데 이 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5월 3일 날 공매도가 재개되는 때부터는 이게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아마 0.7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플러스 0.7. 그렇게 되면 보다 노골적인 프로그램 배수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보고 마칠까 합니다. 삼성전자 주가 8만전자의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왕이면 삼성전자에 답답하긴 하지만 삼성전자의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그 차트가 삼성전자의 차트죠. 딱 한눈에 봐도 삼성전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정도죠. 티나게 못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한번 보시죠.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수급입니다.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의 수급을 보면 양쪽을 나눠서 봐야 되겠네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그리고 1월 달 4월 달부터 오늘까지 4월 20일까지 수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에 상당한 변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들 보면 지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무려 6조 4천 정도를 순매도했다는 건데, 전체 금년 들어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다 포함한 전체 매도 규모는 8조 6천억인데, 그 중에 삼성전자만, 그것도 본주만 6조 4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오로지 삼성전자만 매도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다른 종목들은 현재 거의 매도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로지 삼성전자만 타겟으로 매도를 했다 하는 건 1, 3월 달에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다는 얘기인데, 반면에 4월달 들어서는 아니에요. 오늘까지 포함해서 8,600억 원을 순매수했다는 것이죠. 3월달까지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집중해서 매도했던 그들이 4월달 들어서는 오히려 순매수했습니다. 시장 전체에서 약 2조 9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거의 한 27%, 28% 가깝게 삼성전자 집중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것.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보다 더 많이 매수했습니다.
물론 본격적으로 매수하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에 비해서 꽤 많이 비중을 실어서 다시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아직 규모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이것 자체가 상당히 큰 의미 있는 수급적 변화라는 것이죠. 이것을 근 1년 내 단 한 번도 기대를 해볼 수 없는 그런 변화가 4월 달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과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게 될 만한 어떠한 펀더멘탈적 시장 상황적 모멘텀이 있었던 것은 아니란 말이죠. 오로지 있다면 공매도 재개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자 반면에 일반 개인들은 지난 1, 3월 달에 3월 달까지 15조 7천억 정도 전체 시장에서의 순매수 규모는 37조 7천억 정도인데 그 중에 약 절반 정도 우선주까지 합하면 정확히 절반입니다.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을 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주가는 거의 못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랬던 일반 개인들이 4월 달 들어서도 매수는 매수인데 1월 달, 3월 달에 뭡니까? 월간 5조 정도를 순매수했던 그들이 이제 4월 20일, 4월 달도 꽤 많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천억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질렸다고 했을까요? 지친다. 지쳐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더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워낙에 안 가고 다른 종목은 가고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입장일 겁니다. 지쳤습니다. 그래서 더 매수하지 못한 채 약간 관망하는 그런 자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기관들이 9조 6천억 정도를 전체 그 삼성전자를 순매도 했다는 건데 꽤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순매도는 28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도했다는 건데, 자 4월 달도 또한 매도가 됩니다. 4월 달도 지금 현재 약 20일 정도에 걸쳐서 1조 4,700억 정도, 전체 매도가 3조 3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여전히 기관들은 삼성전자에 집중한다는 건데 사실 기관 전체는 아니고요. 연기금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연기금이 현재 5조 3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전체 순매도 오늘 금년 들어 약 15조 3천억 정도 순매도했는데 그 중에 3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했고 또 금년 들어서도 4월 달 들어서도 여전히 계속 매도입니다. 오늘도 매도입니다. 9,100억 정도 순매도해서 자기네 전체 매도의 2분의 1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더라. 즉 수급과 관련된 여전히 남아있는 부담은 연기금 정도, 아마 이 뭡니까 금융투자는 거의 매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추가적인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온다 했을 때는 연기금 및 그리고 투신권 계속해서 환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죠. 투신권 정도에서 매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규모는 점차 줄어들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참고 삼아서 최근 1년 사이에 현재 외국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전체 1년 정도를 토탈로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 3조 2천 정도로 최근에 매도했던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즉 그 전에는 삼성전자는 오히려 순매수했다는 얘기가 되죠.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약 12조 원 정도를 순매도했는데 비해서 현재 삼성전자의 1년 동안에 외국인들 매도 3조 2천 정도로서 전체 매도의 4분의 1 정도로서 시가총액 비중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작년 11월 달부터 금년 3월 달까지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11월 달, 12월 달까지는 일반 개인들이 워낙에 좋았고 또 삼성전자 호재도 있고 막 그래서 많이 올라갔지만 그때 이후로는 집중적인 매도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작년에 3조 2천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근데 1월달, 3월달에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6조 4천억 정도가 매도가 집계된 것이고요. 자, 그리고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1년 내내 17조 6천억 정도를 순매수했다는 건데 최근 3개월 동안에 매수했던 금액과 거의 비슷합니다. 즉 일반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긴 했는데 1년 내내 1년 내내 나눠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작년 11월 달부터 특히 금년 1월 달부터 3월 달 사이에 엄청나게 집중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 매수의 절반 정도를 그들이 삼성전자에 올인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고 1년 전체로 봤을 때는 62조 3천 정도 순매수한 곳에 약 4분의 1 정도 4분의 1 약간 넘어가겠네요. 어, 약 30% 약간 넘어가는 정도 30%안 되네요. 27, 8% 정도.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체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아주 컸던 것은 아니죠. 특히 금년에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들은 14조 9천억 정도, 삼성전자를 순매도 했다는 것인데 전체 매도는 약 50조 원 정도 중에 기관들 매도는 14조 9천억 정도로서 아주 과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은 역시 금년 들어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론 삼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최근 3개월 사이에 일반 개인들은 어마무시하게 삼성전자에 집중해서 매수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 전에와 완전히 다른 삼성전자를 기계적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과정이 최근 3개월 동안에 벌어진 것이다라고 정리가 됩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특히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차트를 보시면 금방 나타나죠. 작년에 11월 달부터 금년 초까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 큰 시가총액 300조가 넘어가고 지금 현재는 400조, 500조가 되는 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률이 불과 한 2개월 보름 정도 되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정도 짧은 기간 내에 무려 주가가 50%나 올라갔으니 그에 따른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이 안 생길 수가 없는 데다가 또 금년 1월달 들어서 외국인 현재 일반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달러들어 그 물량을 잡아갔으니 그에 따른 후유증이 또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삼성전자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부담, 일반 개인 잔뜩 매수한 것에 따른 수급적인 그런 부담이 겹쳐진 바람에 삼성전자가 좀 무거워진 케이스가 됐다. 이런 관점으로. 근데 그 부분은 상당 기간, 벌써 4개월이 지나갔고 또 수급과 관련된 근본적인 환경, 공매도와 관련된 그런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앞으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5월달 이후에는 수급이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빠져나간 것 중 상당 부분이 돌아올 것으로 금년만 따진다 했을 때는 최소한 6조 원 넘게 유입될 것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투자는 약 2조 2천 정도 순매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부분 다 들어올 거고 아마 프로그램 비차익이 아닌 순수 차익거래까지도 합친다라고 했을 때에는 2조 2천 플러스 알파가 들어올 수가 높습니다. 해서 합계해서 보면 최소한 9조 원 넘은 정도의 현재 그 순매수세 저변이 일단 깔려져 있는 것이고요. 순매도도 좀 있습니다. 아마도 개인들은 매도할 겁니다. 전체 금년에 매수한 게 약 15조 넘어가니까 그 중에 3분의 1 정도는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기금도 추가적으로 더 매도할 것 같습니다. 한 1조 내지 2조 정도 합쳐서 한 6조 내지 한 8조 정도 그런 정도의 매물화 저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수요가 공급보다 좀 더 많습니다. 더 매수할 수 있는 저변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특히 공매도가 재개되고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또 현재 공매도가 재개되면 현재 특히 외국계 인덱스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위한 해지 수단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덱스 펀드가 들어올 때는 어차피 짧게 보고 들어오거든요. 길어봐야 뭐 3년이고 보편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 1년 이내에 치고 빠지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들어옵니다. 이 안전장치 중에 가장 유효한 장치가 바로 공매도거든요. 공매도. 이 공매도가 있어야 그와 관련된 파생 상품과 결합된 현재 그런 그 포지션을
만들어 놓고 현재 그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원천 제거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주 공매도가 재개되면 그러한 수단이 생기므로 외국인들이 보다 전격적으로 들어올 소지가 좀 높죠. 그렇게 된다 했을 때 시장 상황 완전히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되고 기대된다는 거지. 어찌됐든 우리가 기대를 아주 크게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해 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 하는 정도로 오늘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관련해서 시장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관련된 전략과 자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